한 나이든 관리가 있었다. 그는 한평생을 관직에 몸담았고 이제 퇴역을 앞두고 있었는데 길고 긴 관직 생활이었구나. 이젠 나에겐 단 한 가지 과업만이 남았도다. 그것은 내 가족들과 함께 노년을 보낼 집을 짓는 것이지. 고향으로 돌아온 그는 좋은 집터를 물색하는데 마침 멀지 않은 곳에서 아주 좋은 집터를 발견하게 된다. 어디 보자. 터 앞으로는 맑은 냇가가 청량한 기운을 실어오고 있고 뒤로는 이렇게 병풍 같은 산이 든든히 버티고 있으니 하하하, 이거 참으로 좋은 집터로구나. 그래, 이곳이다. 바로 이곳이 내 남은 여생을 보낼 집을 지을 곳이다. 그렇게 더 돌아볼 것도 없이 이곳을 선택하게 된다. 그런데 약간의 의구심이 들기도 했다. 허나 참으로 이상한 일이로다. 누구나 탐을 낼 법한 아주 좋은 집터인데 어째서 아직까지 주인이 없는 건지 모르겠군. 정말 운수가 좋구나. 아니 어쩌면 그간 국가에 봉사한 내 노력에 하늘이 감복하여 내게 이렇게 훌륭한 집터를 하사해 주신 겐지도 모르지. 그는 한평생 청렴하게 관직 생활을 해왔고 하늘이 보답을 주는 것이라 생각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말이다. 집터가 정해지자 인부들을 불러 모으고 건축 자재를 구해오고 흙을 퍼나르게 하며 지체 없이 공사를 시작하는데 한동안 분주하게 돌아가는 공사 현장.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가는 듯 했는데 인부 중에 하나가 다가와서 말했다. 저 나으리 외람되지만 오늘은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일찍 집에 가보려고 합니다. 그런가. 그리하게. 인부 하나가 몸이 안 좋다며 조퇴를 요청했고 관리는 별 생각 없이 보내주었다. 그런데 조금 지나지 않아 인부들이 하나둘 똑같이 조퇴를 요청하는 것이다. 나으리, 아무래도 저도 좀 몸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어허, 관리님, 저도 좀 아픈 것 같습니다. 아니, 자네들 왜 이러나? 모두가 하나같이 갑자기 몸이 아프다는 것이다. 급기야는 공사를 하던 대다수의 인부들이 조퇴를 요청해왔다. 이놈들이 왜 이러나? 한둘도 아니고 동시에 이렇게 다들 아플 수가 있는 건가? 그때 관리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른다. 오호라, 그렇구나. 이놈들 단체로 꾀병을 부리는구나. 이런 식으로 공사 기간을 질질 늘려가며 일당을 축내려는 게로구나. 어찌 이런단 말인가, 이 고얀 놈들. 허나 사람을 잘못 봤다. 그런 얕은 수작에 내가 놀아나 줄 것 같은가? 관리는 생각을 마치자마자 인부들에게 말한다. 한두 명이 아니고 지금 몇 명이나 일을 쉬겠다는 겐가? 게으름이란 옳는 것이라더니 정말로 그러하구나. 관리가 일침을 가하자 인부들은 적잖이 당황하는데. 아니, 어찌 그리 보십니까? 아닙니다. 정말로 뭔가 오늘따라 일을 하기가 평소보다 유독 고됩니다. 절대로 게으름을 부리는 게 아닙니다. 허허, 그런가? 좋네. 그렇다면 쉬고 싶은 자들은 쉬도록 하게. 대신 일을 하지 않은 시간만큼 일당에서 제하도록 할 테니 그리 알도록 하게. 관리가 결국 세게 나가자 인부들은 우물쭈물하며 다시 일터로 하나둘 돌아갔다.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이런 인부들에게 일당이 줄어드는 것만큼 치명적인 것은 없을 터였으니 말이다. 누구 앞에서 감히 수작을 부린단 말이냐. 내가 사회생활 짬밥이 얼만데. 사람 잘못 봤다 이놈들. 그렇게 공사는 다시 진행되었다. 하지만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한 인부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진다. 그는 눈을 허옇게 뒤집어 까고 입가에 거품을 문 채로 바닥에서 뒹굴고 있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던 관리는 마침내 화가 머리끝까지 솟구쳐 올랐다. 네 이놈들 참으로 가지가지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공사 질질 끌어서 한몫 챙기려는 수작인 줄 내 모를 것 같으냐. 참으로 너무하는구나. 아니 어르신, 어찌 그리 보십니까? 저희도 양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럼 지금 이렇게 단체로 아프다며 삐대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멀쩡하던 놈들이 반나절도 안 돼서 픽픽 쓰러져.
아니, 그것이 아니오라. 여기 좀 이상하단 말이외다. 일을 하면 할수록 팔다리가 시려오는가 하면 눈앞이 아득해지고 또 머리가 참을 수 없이 지끈거린단 말입니다. 절대 거짓말이 아닙니다. 에이, 헛소리. 이젠 별 되도 않는 말까지 지어내는구나. 모르겠고 일당은 제대로 지불해줄 수 없으니 그리 알게. 관리는 단호하게 대처했고 의심받는 게 못마땅한지 인부들도 화를 내며 맞섰다. 한동안 옥신각신하던 끝에 인부들은 그대로 떠나가 버렸다. 이제 공사장에는 단지 몇 명 안 되는 인부들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관리는 남은 인부들을 독려하여 어떻게든 공사를 재촉하려는데 남은 인부들의 얼굴이 심상치 않음을 발견한 관리. 어떤 이는 안색이 시퍼렇게 창백했고 또 어떤 이는 누렇게 뜬 얼굴에 눈동자도 풀려 있었다. 또는 새빨갛게 홍조를 띠고 연신 숨을 몰아쉬는 자도 보이는 것이었다. 그제서야 뭔가 이상함을 느낀 관리. 이 남은 자들의 얼굴을 보아하니 이거 거짓말 같지는 않군 그래. 하나같이 상태가 안 좋아 보인단 말이지. 정말 정녕 이곳에 뭔가가 있단 말인가. 공사를 계속 해나가지만 몇 명 남지 않은 인원들로는 도무지 진행 속도가 나지 않았다. 그리고 기둥을 세울 자리를 파내고 있을 때였다. 아니, 이게 뭐야? 놀란 인부들의 탄식이 울렸다. 관리님, 여기 좀 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인부 하나가 새파래진 얼굴로 관리를 부르는데 기둥을 세우기 위해 파낸 구멍 속에서 무언가 움찔거리는 것이 보인 것이다. 그것을 살펴보던 관리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 흙투성이 속에서 움찔거리고 있는 것은 시뻘건 고깃덩이 같았는데 수없이 많은 눈동자들이 달려 있었다. 이게 대체 뭐란 말이냐? 그 빨간 고깃덩이는 꾸덕거리며 계속해서 흐르듯 움찔거리고 있었는데 수없이 많이 달린 눈알들은 하나같이 관리를 매섭게 노려보고 있었다. 부릅뜨고 노려보는가 하면 비웃는 듯 길게 찢어져 움찔거리기도 하였고 시뻘건 액체를 흘리는 눈알도 있었다. 관리는 곡괭이로 그것을 파내보라고 지시하지만 아무도 감히 그것을 건드리지 못하고 벌벌 떨 뿐이었다. 설마 공사를 시작하면서 점점 인부들이 아프게 된 게 이것과 관련이 있는 걸까? 그때 공사장 저편에서 구덩이를 파던 인부가 소리를 질렀다. 달려가 본 관리는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었다. 이쪽에도 구덩이가 파졌는데 그 구멍 속에도 같은 살덩이가 빼곡히 차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역시나 수많은 눈알들은 소름 끼치도록 사람들을 노려보고 있었다. 잠깐, 그렇다면 설마 혹시 이 집터 전체가 모두가 경악에 휩싸인 그때 멀리서부터 승려 한 명이 다가오고 있었다. 사람들은 이 승려에게 달려가서 말하는데 대사, 여길 좀 봐주시오. 이곳에 믿지 못할 것이 있어. 이 땅속에. 그렇지 않아도 요사스러운 기운에 이끌려 이곳으로 오게 되었소. 이곳 일대에 용악한 기운이 휩싸여 있는 게 아주 멀리서도 보이더이다. 여기 무슨 일이 있소이까? 도승이 비록 재주는 없으나 한 맺힌 귀신이라면 그 한을 풀테고 나쁜 마음을 품은 악기라면 쫓아내보겠소. 땅속에서 무엇을 파낸 것이오? 그런데 사람들의 설명을 듣던 승려의 낯빛이 변했다. 눈들이라고? 땅속에서 나온 것에 눈이 달려있다고? 대사! 스님, 대체 무엇이길래? 그것은 대사! 아니! 고작 설명만 듣고서 소스라치게 놀라 도망가는 승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 누구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결국 관리와 인부들은 파냈던 눈들을 다시 덮어버리는데. 어휴, 마을로 돌아오니 좀 낫네 그려. 먼저 조퇴하길 잘했어. 그러게 말이야. 거기서 계속 일하는데 점점 몸이 굳으면서 아프더라고. 정말 그러하네.
나는 거기 서 있기만 해도 숨이 점점 안 쉬어지더라니까. 곡괭이질이나 삽질할 때마다 마치 꼭 내 살을 파내는 것 같았단 말이지. 얼른 조퇴하길 잘했어. 거기 계속 있었다간. 이보게, 자네 지금 코에서 코피가 나는데. 네? 아니, 자네 얼굴은 마치 갑자기 쪼그라든 것 같구려. 자네 얼굴도 태세는 언제부터 생겨난 건지,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미지의 중국 악신입니다. 시뻘건 고깃덩이 같은 몸체에 수많은 눈이 달린 채 땅속에 파묻혀 있는데 한 지역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땅속에서 이동해 다닌다고 하죠. 특이한 점은 그 이동하는 방향은 목성의 반대 방향으로만 움직인다는 겁니다. 간혹 사람들이 땅속에서 태세를 발견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발견한 사람들은 모두 사망하게 됩니다. 무서운 점은 파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파낸 사람들과 접촉한 사람, 또 그 가족을 비롯한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모조리 몰살당한다고 하죠. 그럼 실수로 파내면 그냥 다 죽는 거냐? 놀랍게도 한국의 옛날 의료서적에 태세를 발견했을 때의 대처법이 쓰여 있다 합니다. 이 옛고서 의휘에 따르면 우선 가장 좋은 것은 공사 중에 사람이 아프거나 쓰러지거나 하면 곧바로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절대로 바깥 세상과 태세를 연결되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예방책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실수로라도 파냈다면, 태세를 건드려 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때는 조금이라도 시간을 지체하면 곧바로 끔살이기 때문에 행동을 빨리 해야 합니다. 먼저 빛의 속도로 재빨리 다시 흙을 덮어 묻어버리고 그 후에 메밀로 만든 죽을 쑤어다 태세를 다시 파묻은 자리에 잔뜩 부어주는 거죠. 그럼 태세에게 잠시나마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데 이때부터가 중요합니다. 그 자리에서 제사상을 차려 제사를 지내는데 웬만한 신들은 태세를 막을 수 없으므로 곧바로 하늘의 옥황상제와 신들에게 다이렉트로 민원을 꽂아 넣어야 합니다. 여기에 태세가 있습니다 하고 좌표를 찍어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 태세가 물러나게 되고 이게 목숨을 건질 유일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시간이 지체하면 당연히 모두 끔살 확정이겠죠. 땅속을 돌아다니며 때를 기다리고 있는 중국의 요괴 태세 이야기였습니다.